자, 이어서 슬기로운 언어생활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만 모두와 대화가 통하진 않죠. 가끔은 고구마 100개를 물 없이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상대를 고다비라고 하죠. 자, 그런데 나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고다비는 대화가 통한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고다비가 되고 있진 않을까요? 오늘 슬기로운 언어생활 대화를 시원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고다비 탈출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역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또 오늘 고다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네. 혹시 제가 누군가에게 고다비지 않을까?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고다비가 누군가, 예. 혹시 내가 고다비는 아닐까 이걸 점검해 보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소통의 고민은 해결될 수도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저는 고다비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두 다 고다비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이 놀라운 세상은 이상하죠. 예. 그런데 고다비는 누구에게나 존재한단 말이죠. 진짜 내가 혹시 고다비일까 이런 생각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그렇죠. 우리가 고다비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는데요. 예, 맞아요. 망설임형, 회피형, 일방통행형, 이해 부족형. 이래서 상대방과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예.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부터 탈피해서 소통을 잘하는 거를 이제 오늘 이야기해보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이 제가 올해 2021년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오늘 마지막이군요, 벌써. 네, 그렇죠. 벌써 예. 12월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답답하게 끝내지 말고 예. 어떻게 하면 소통에 조금 더 성공적인 그 새해를 맞을 수 있을까? 좋네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퀴즈 하나를 낼게요. 퀴즈요? 네, 슬라곳이 아니고요. 지연고시입니다. 예, 지연고시 좋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넌센스입니까? 뭡니까? 뭐 그냥 생각. 그냥요?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들이 부부 아닌가? 있을 수 부부? 있죠. 부부. 네, 요즘 힘드시군요. 아닙니다. 네, 예.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예. 언어를 연구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이 있다면 예. 그 사람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아닐까? 말하는 네. 사람과 듣는 사람이다. 네. 예. 우리가 이런 의도로 얘기했지만 듣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의도로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예. 이렇게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예. 자, 그렇게 그럼, 네. 거리를 갖게 된 원인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맥락 자체를 공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적, 문화적 맥락, 개인사적 맥락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듣는 사람은 또 나름대로의 맥락들이 존재하게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보면 제가 몇 년 전에 강의를 하는데 연극 배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청강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중간고사쯤 돼가지고 시험도 제가 보게 했거든요. 예. 그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같이 밥을 제가 사줬어요. 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업 시간에 깜짝깜짝 놀란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의 이름에 성대라는 이름이 성대였어요. 예. 성씨가 있고 그다음에 이름이 성대였는데 성대. 예. 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강의가 음성학 강의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음성학 음운동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성대 진동 이런 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이름이 불리는 줄 알고 깜짝깜짝 놀랐다는 거죠. 예. 이렇게 그분에게는 이름에 들어간 거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자기 이름 하면은 굉장히 귀가 쫑긋하죠. 예. 비슷한 말만 나와도 혹시 내 이름인가? 그렇죠. 이런 것처럼 민감도 자체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2번째는 뭐냐면 말을 할 때와 들을 때 민감도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막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야 하니까 예, 예. 예, 막 발화를 기획한다 그러는데 그 발화를 기획하고 수행해야 되니까 막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니까 예, 굉장히 시간이 없죠. 그런데 들을 때는 그렇지가 않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듣고 이해만 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사람 자체와 듣는 사람 자체가 민감도를 갖기가 굉장히 다른 배경을 다르다.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기도 해요. 예, 예. 그런데 들을 때는 평가만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저렇게 말했지? 왜 저렇게 말했지?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배경이 생기게 됩니다. 어허.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예.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거리를 멀게 하는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네. 어떻게 보면 제일 멀긴 하겠네요. 관계가 가장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이 아닐까. 예. 자, 그렇다면 그 거리를 좁히는 거 어떻게 하면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 그러게요. 그렇죠? 이제부터 그 답을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근데 그 전에 한 가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소통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예, 예.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 그럼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통을 꼭 해야 되는 걸까? 그런 질문이 들게 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소통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래도 해야죠. 인간은 뭐 사회적 동물이니까. 사회적 동물이니까. 예. 네. 자,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고 싶은 거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예. 왜 행복해지기 위해서 뜬금없이 이런 말이 나왔을까? 아까 우리 최영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소통을 하는 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동물이라는 건 사회 안에서 우리가 존재한다. 그런 뜻이겠죠. 예. 자, 그렇다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과 행복해지는 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걸 한번 책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려고 해요. 예. 몇 년 전, 조금 시간이 됐는데요. 10여 년 전에 나왔던 책의 이름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예. 조지 베일런트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행복의 조건이라는 이름처럼 이 사람이 굉장히 하버드 대학 성인발달 연구소라는 것의 소장이었어요. 근데 그 소장님으로서 814명의 70년 이상의 그 세월을 쭉 종단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이 20대 혹은 10대 중반서부터 7, 80대 노년까지를 가는 거를 계속해서 종단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예. 몇 년에 한 번씩 서면 인터뷰를 하고 또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이래서 한 사람이 중년을 맞고 그다음에 노년을 맞이해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제 추적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행복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어서 한번 조건이 뭘까? 궁금한데요. 예. 이런 이야기를 한번 따져본 거죠. 예, 예. 그 연구 대상자를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예. 하버드 대학교 2학년생 268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남학생만요. 남학생만 268명 하버드. 네, 30년대부터 연구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중학교인데 도심에 있는 좀 빈민층에 있는 그런 중학교 한 15살 정도 되는 학생들 456명의 남학생만 대상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여학생 중학생인데요. 그 중학생인 IQ가 굉장히 높은 중학생 90명을 대상으로 해서 814명을 대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의 중년과 노년까지의 삶을 연구합니다. 예, 예. 연구 결과를 보니까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도심 빈민층에 중학교를 다니던 친구 혹은 중학교 중퇴자라고 해서 모두 다 불행한 노인이 되지는 않았다.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흑수저냐 금수저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복과는 좀 뭐 큰 그렇죠. 관련이 없다. 굉장히 우리한테 희망을 주죠. 예, 예. 자, 그렇다면 그 행복의 조건들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면서 이분은 그 책에서 그게 이제 그 종단 연구를 했던 것의 최종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 연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따뜻한 사회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그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소였다. 이렇게요. 그 행복의 조건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이분은 거기에 주목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사회적 관계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 이외에 예. 따뜻한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인간관계를 맺냐면요. 바로 말로 맺기 시작해요. 예. 말이나 글이 아닌 인간관계는 없어요.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말로 관계를 시작하죠. 예. 그리고 그 말로 관계를 유지하고요. 또 어떨 때는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그럼요. 그러면서 정리가 되기도 하죠. 예. 자, 그렇다면 말로 시작하는 이 관계 그리고 유지되는 이 관계를 생각한다면 소통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중요한가, 행복한 관계를 맺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말씀을 조금 다시 짚어보면 네. 상대방을 좀 배려하면서 말해라 이런 뭐 의미로 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예.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과는 말을 하고 싶어지지 않죠. 그럼요. 자, 어떤 예. 사람하고는 말을 하고 싶은데 왜 어떤 사람하고는 말을 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예. 어떤 사람과 말을 하면 그 사람과 말을 계속하고 싶어지잖아요. 그 사람이 자석에 말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자꾸 나를 튕겨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거를 저는 용수철 말하기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석과 용수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다비가 되는 지름길은 용수철 말하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지름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럼 고다비 탈출 방법을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예. 용수철 말하기를 지향하는 것 이게 고다비의 출발이겠구나. 자, 그러려면 내 말이 과연 자석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말이 용수철로 기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말의 자력을 높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 그렇죠. 저도 저 교수님 말씀에 제가 네. 그냥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건 네. 저를 좀 돌이켜보게 되는데요.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우리 저도 선생님? 저는 한 8은 자석인데 네. 제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네네. 한 20%는 용수철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용수철로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제 감정에 따라서 좀 네. 많이 이 언어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또 생각해 봅시다. 예. 우리가 왜 말을 하죠? 제 뭐 감정을 표현하기도 필요할 때도 거기서 있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보자는 거예요. 예. 말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들리기 위해서죠. 예.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상대에게 들리기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한다면 내가 나에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글을 써서 내가 내 생각을 정리하죠. 예.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 혹은 글을 써서 남에게 읽힌다는 건 결국은 남을 위한 행위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이런 자세를 갖는다면 제발 들어주세요. 이런 자세를 갖는다면 내 말이 훨씬 더 상대에게 잘 들리지 않을까. 예.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 자석처럼 하려면 일단 나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남에게 들리기 위한 그렇죠. 첫 번째 기본적인 그러니까 말이라는 조건일 건 것 같고. 상대를 향하는 거구나. 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첫 번째 출발점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언어 감수성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는데 예. 결국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거리를 좁히는 거 이게 소통인데 그 소통을 위해서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결국은 언어 감수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듣는 사람의 감수성을 고려해야 내가 그게 잘 들릴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내가 사실은 내 말이 상대에게 들리게 하기 위한 출발로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를 위한 말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내 감정만 표출하고 상대에게 그 감정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혹은 나에게는 익숙하니까 상대도 알아듣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예. 막 어려운 말 혹은 맥락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좀 반성하게도 되고요. 오늘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시간인데 네. 다들 말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생각하고 말하죠. 라고 생각하죠.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 생각이 누구를 향하냐면 대부분은 자기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 말이 어떻게 들릴까를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말이 혹시 어렵진 않을까? 내 말이 너무 쉽진 않을까? 내 말이 너무 지루하진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글을 쓸 때 독자 중심 글쓰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 말하는 것도 청자 중심 말하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다 맥이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조금 네. 먼저 좀 뭐랄까요 파악하고 배려하는 말하기를 해야 된다. 네,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 많은 말들이 쏟아지는데요. 그 말들을 잘 들어보면 자기중심적 말하기를 할 때 예. 그리고 맥락 없는 이야기를 맥락 없이 가지고 올 때 문제가 생기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는 예.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이 어떻게 들릴까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거나 영향력이 큰 사람들은 늘 고심하고 조심해야 된다. 예. 그리고 내 말이 용수 처리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 내 말을 저렇게 오해하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말이 어떻게 들릴까 이렇게 들리는 건 아닐까? 내가 저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건 아닐까? 그렇죠. 예, 이런 그런 식으로 자세.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3352번님 이 시간 교수님 말씀이 자석이다라고 하셨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1259번님 저는 거짓말하고 충고하는 말에는 용수철입니다라고. 네. 그런 말들에는 보통 이제 용수철처럼 나가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예. 그렇게 내 용수철을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치 있는 일은 아니라 생각해요. 예. 그 사람이 문제지 내가 문제는 아닌인데 내가 용수철 말하기를 하면 내 마음이 좀 무겁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좋은 말하기 하기 위해서 예. 공부가 필요하고 또 성찰이 필요하고 그리고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마루님께서 고답이 탈출법 들으니까 일방향 소통을 한 번씩 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2452번님 저도 진심으로 말을 했는데 튕겨나오는 경우에 너무 답답했는데 이제 제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군요. 또 이렇게 네. 반성과 성찰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더 이야기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네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